기아 EV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다 이게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수입차는 훨씬 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아예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그렇군요. 없습니다. 이 밖에도 또 좀 눈에 띄는 거 소개해드리면요.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사면 보조금 20%더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에는 수소차 해될까? 수소 전기차 보조금 확정. 네, 정부가 새해에는 전기차, 수소차의 보조금을 얼마를 줄까? 차량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소식 같아요. 네. 지난번 예산안 분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의 3분의 1을 수송 부문에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 살펴봤었습니다. 네. 잘 통과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예산안,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안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2조 2천억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전기차 보급 지원에 1조 5천억 정도, 수소차 보급에 7천억 정도, 그러니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분석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절대적인 액수는 지금 전기차가 훨씬 많긴 한데 전기차는 작년에 비해서 13.8% 감액이 된 거고요. 수소차는 오히려 26.3%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나는 수소차의 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절대 보조금 규모는 이제 전기차가 더 많으니까 네. 전기차 보조금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올해부터 근데 전기차 보조금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가 좀 길고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형 차량의 기준 보조금이 이제 전액 지급되는 그 1회 충전 주행 거리 그 기준치가 원래는 400km였는데 이게 440km로 그렇군요. 높아졌어요. 여기서 모자라면 10km당 8만 1,000원씩 보조금이 깎입니다. 충전 속도 기준도 좀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올해 전기차가 이제 5,300만 원 이하 승용차 한 대를 구매할 때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종별로 약간 다른데 기아 EV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 5는 충전 속도가 기준치에 약간 모자라서 전액보단 좀 적은 570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다 이게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보조금이 650만 원 줬는데 이번에는 최대 5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입차는 훨씬 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성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또 화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아예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그렇군요. 없습니다. 여러모로 좀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이제 불안을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비아디가 이제 국내에 본격 진출하기 때문에 좀 국내 완성차 업계를 좀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도 좀 엿보이고 있어요. 이번 개편에서는. 이 밖에도 또 좀 눈에 띄는 거 소개해드리면요.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사면 보조금 20%더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원래는 그 차상위 이하 계층의 청년한테만 주던 혜택인데 이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녀 수에 좀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이면 100만 원, 3명이면 200만 원, 4명 이상이면 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네. 이런 그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혜택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 총액이 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별로 음, 좀 별도 확인을 하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이제 곧 있으면 속속 발표가 될 거거든요. 지자체 보조금 지급 규모가. 그래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수소차 넘어가 보죠. 예.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조금 많이 늘려 가지고요. 먼저 보면은 현대 넥소 한 대당 보조금 2,250만 원 지급되는데요. 이건 이게 전기차보다 훨씬 많네요. 예, 올해 팔리는 넥소 11,0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부가 목표하는 건 올해 수소차가 11,000대 정도 팔리는 걸 목표로 이제 예산을 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말씀대로는 지자체 보조금 더 붙잖아요. 그럼 서울시 기준으로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는데 작년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넥소 한 대 살 때 서울에서 보조금이 총 3,250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국고 보조금 합쳐서요. 그러면은 수소차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한 7천만 원 가격에 이제 그렇죠. 3,250만 원 받으면 거의 반값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깎아줘서 최대 한 660만 원까지 감세를 해줬어요. 상당한 예, 혜택이네요. 정말 반값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수소차 예산이 조금 줄어서 아마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시가 수소차 전체 예산도 조금 줄인 데다가 목표 이제 보급 대수가 144대에서 172대로 좀 늘렸거든요. 그럼 보조금이 약간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 버스도 지금 확대를 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수소 버스는 한 2,000대 보급할 분량이고 보조금이 한 대당 한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버스도 보조금 지급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출력이랑 뭐 일회 충전 주행 거리 음, 이런 11가지 성능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걸 다 충족을 해야만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수소 화물차도 이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당 한 2억 5천만 원씩 10대까지 보조금 지급하고요. 뭐 청소차도 수소차로 이제 그 구매하면 보조금 10대 음. 정도 분량을 그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예. 아주 이 다양한 방식의 그런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수소차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됐습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최근 5년간 이 수소 승용차 보급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2020년에는 한 1,800대까지 보급이 됐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8,400대로 줄고요. 어,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또 10,000대를 넘겼는데 그다음에 2023년에는 4,200대 그리고 작년에 2,700대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5년 전이 가장 네. 보급이 많았네요. 예, 좀 들쑥날쑥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예, 작년에는 이제 환경부가 좀 수소 상용차 이제 보급 정책을 되게 강화했는데도 성적이 좀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신차 출시 기대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현대차에서 8년 만에 2세대 넥소를 출시하는 걸로 이제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좀 축적된 대기 수요가 올해 좀 나올까 하는 기대를 음, 환경부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 360대였는데 작년에 1,000대 넘게 보급이 돼서 운용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차량 보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전소 불편 많이 해소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올해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좀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작년에 36개소 86기를 새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누적으로 전국에 242개소 386기 운영 중인데요. 올해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한 8%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올해 누적 450기를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요. 이 사실은 수소에 대해서는 뭐 한동안 막 수소 경제다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수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필요한 연료 전지를 이제 가동시키는 수소를 가져올 것이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른바 청정수소, 예. 그린 수소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예.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다 뭐 석탄이나 가스에서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수소를 쓰기 때문에 예. 그 수소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수소냐에 예.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러한 수소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보면
그린 수소에 네. 대한 구매 보조금. 네. 그러니까 타겟을 분명히 해서 예. 앞으로 수소는 다 같은 수소가 아니고 예. 그린 수소가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수소다. 음.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자동차 완제품이 아니라 수소라는 그 그렇죠. 원료, 그렇죠. 그 청정 예, 수소의 예, 그렇게 해야 예. 앞으로 좀 더 이 예. 수소차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충전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네. 그래야 수소차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 네. 그 수소라는 것이 갖는 그 장점들 뭐 앞으로 이 철강 산업에도 쓰일 수 있고 또 뭐 길게 보면 수송 네. 이런 쪽에도 비행기라든지 그쵸. 선박 선박. 이런 예. 쪽에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예. 이제 과연 어떤 연료가 전기차냐, 예. 뭐 수소차냐 이런 논쟁도 많잖아요. 예. 예.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리 전기차 만들어도 그 전기가 다 그쵸. 탄소 배출한 발전 전기면 분야에. 소용이 네.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 뒷단에 그러니까 예. 차량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어야만 네. 이제 구매자들이 구매 유인이 높아지겠지만 예. 앞단에 있는 예. 결국 어떤 전기냐, 어떤 수소냐가 참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렇죠. 그 산업 고민이 생태계 좀 전체가 필요하다. 중요하고 예. 그 핵심은 결국은 원료죠. 청정, 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돼야만 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송 부분의 예. 탈탄소, 친환경이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관련 기술 개발에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연구 개발에도 예, 그럼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